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등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풍미하는 게임을 만든 넥슨그룹의 오너 일가가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면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을 공매했는데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4조 7천억 원이었고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매각 지분은 2022년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2023년 5월 상속세로 정부에 납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물납 지분이라는 거는 이 납세자가 금전 납부,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 게 불가능할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로 조세를 납부하는 걸 뜻합니다. 저희 MTN 기업경제센터에서는 최근 IB업계 쪽을 취재하던 중 이 NXC가 상속세로 된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려 4조 7천억 원이나 되는 주식인데 어떻게 회수한다는 걸까요? 이게 현실적인 난관이 좀 한두 개 정도는 있긴 한데 그 방법을 들어보니까 나름 타당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재벌의 상속세 과세 논란과도 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선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22년 2월 넥슨그룹의 김정주 회장이 하와이에서 돌연 별세합니다. 김 회장은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그리고 엑셀게임즈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게임 회사 대표였고요.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그리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IT 업계를 대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업계에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이분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인한 충격이 지난 뒤에는 현실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가족들이 내는 상속세.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돌아가신 김정주 회장의 아내이자 현재 넥슨그룹의 오너가 된 유정현 이사 그리고 두 자녀가 이 상속세를 처리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돈으로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고요. 그리고 세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낼 돈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국채나 공채,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증여세법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순서라고 해서 이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국채 및 공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유가증권, 그러니까는 이제 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바로 부동산이고요. 네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상속계실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토지도 이제 물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NXC의 주식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바로 이 5번 이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넥슨으로 돌아와서 이 김정주 회장 사후에 그의 아내 유정원 이사하고 두 자녀에게도 엄청난 상속세가 매겨졌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율이 50%가 부과되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가 되는 주식의 경우 최대 30%의 할증도 붙습니다. 이 경우 상속자산의 총 65%까지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고 김정주 회장이 가지고 있던 NXC 주식, 이게 지분율이 67.49%였고요. 이 또한 상속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영권 지분이니까 세율이 65%에 달하겠죠. 이걸 만약 모두 주식으로 다 냈더라면은 이 김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67.49% 가운데 65%가 이제 물납 대상 주식이 되는 거니까 총 44%를 나라에 줬어야 됐을 겁니다. 다만 이 상속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도 낼 수 있고 또 부동산이나 다양한 증권으로도 낼 수 있으니까 이 물납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NXC 주식 지분 가운데 29.30%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XC의 지분율도 변하는데요. 지분율을 보면은 이 김 회장 주식이 상속되면서 유정현 이사 지분이 29.43%에서 34%로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이 두 자녀분인 김정민, 김정윤 씨 이 두 분 또한 지분율이 각각 16.13%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9.30%를 갖게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NSC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정부가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상속 지분을 물납받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이게 회사 주주가 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명목으로 이 주식을 어쨌든 받았으니까 이거를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 가운데 맨 처음 봤던 주식 유찰 이슈가 생긴 겁니다. 국가가 가진 유가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됩니다.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온비드에 따르면은 이 NXC 주식의 가치는 4조 7,148억 9,740만 8천 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감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상장 주식의 경우 두 차례 공매에 나섰는데 두 차례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이 입찰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공매를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공매되는 주식이 유찰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인데 이 주식의 오너일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분율이 29.3%인데 이 주식은 경영권 관점에서는 거의 하등에 쓸모가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영권을 가지려면 지분율을 한 50%는 가져야 되는데 더구나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 50%를 넘기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이 지분율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고요. 또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특별 거래를 막는 그런 지분율이 되려면은 그러면 의결권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지분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상장해가지고 일반 주주로부터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관점에서는 정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주식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NXC가 정말 상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기재부가 가진 29.3%의 주식은 정말 그 가치를 가질 만한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누구냐면 현재 오너 일가인 유정현 이사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정도밖에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이 지분이 없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넥슨그룹으로선 어쨌든 막대한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의 주식인 만큼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회수를 신경 쓸 법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납 주식을 회사 돈으로 되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2월 낸 보도자료인데요. 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물납주식 발행법인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2회 이상 물납주식을 평가해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딱 NSC의 케이스죠. 이 경우 물납 금액에 대해서 뭐 가산금하고 관리 비용을 더해서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 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럼 여기서 별도로 정한 가격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44조 이 비상장 증권의 예정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의 가치를 측정할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전체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사실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는 이 물납 주식을 낸 물납자에게 그러니까 상속인들이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또 국고 손실 가능성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납 주식의 가치가 이제 정말 바닥으로 가서 나라가 이걸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이 물납 주식을 회사가 되살 경우엔 기존에는 이제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거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회사 주식을 이제 분할해서 살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NXC의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을 회사 돈으로 되살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 액수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법에 따르면은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배당 가능 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상에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산식 또한 있습니다. 상법 462조를 보면은 이 배당 가능 이익은 대차대조 표정 순자산의 자본금 그리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 이익을 뺀 액수만큼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고 2022년 NXC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요. NXC의 순자산은 1조 2,665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지분법 평가 이익을 모두 빼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액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다 뺀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그러니까 배당 가능 자산으로 보면은 1조 2,471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 감정평가가 4조 7천억 원이 된 이 주식에 대해서 이 기재부가 그렇게 헐값에 팔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NSC로서는 어쨌든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는 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법상 갖춰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NSC 지분 29.3%는 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누군가가 이익이 생길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말이죠. 기획재정부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기재부로서는 이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자기들이 평가한 감정가보다는 좀 더 싼 값에 팔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걸 되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주체가 바로 이 NSC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NSC가 지분을 어떻게든 이 싼 값에 살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제로 이 주식을 살 만한 현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NXG의 재무상태표인데요. 보면 자산이 1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04억 원, 그리고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이 539억 원이죠. 이거 두 개 다 합쳐봐야 약 800억 원 정도, 85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이 비유동 자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되고요. 이 가운데 현금화하기 어려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1조 3,700억 원, 그리고 1년 내 현금화하기 어려운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 자산도 1,3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당장 NXC 주식을 되사고 싶더라도 이걸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체가 현재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에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넥슨그룹의 지배구조를 잠깐 보면요. 넥슨그룹은 이 유정현 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NXC를 지배하고요. 이 NXC가 일본 넥슨재팬이라는 회사를 지배를 합니다. 지분율이 29.39%고요. 그리고 이 넥슨재팬을 통해서 넥슨코리아, 넥슨아메리카, 네오플, 그리고 넥슨게임즈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이 NXC에 현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팬입니다. 이 넥슨재팬은 24일 현재 시가총액이 2.1조 엔입니다. 이 2.1조 엔은 하나로는 약 19조 1,600억 원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NXC는 29.39%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지분율만큼 곱해주면 그 가치는 약 5조 6,3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IB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넥슨이 넥슨재팬 주식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식이 시가 기준으로 5조 원 이상 값어치를 가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현금화해서 주식을 되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IB 업계의 좀 관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넥슨재팬의 100% 자회사인 네오플입니다. 이 네오플은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이 2022년 기준인데 현금성 자산이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단기 금융상품이 2,460억 원 정도 되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약 8,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랑 비교해 보면은 전기의 현금이나 단기 금융 상품이 상당히 적었는데 엄청 많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회사가 2021년 벌었던 매출이 7,611억 원인데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무려 5,958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9,5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무려 7,55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성공하는 게임 IP를 만든 회사의 이익률이 진짜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NXC가 이 회사를 통해서 현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네오플 공시를 보면 2019년 넥슨코리아의 4천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총 3차례에 걸쳐 1조 7천억 원을 대여한 그런 공시가 나옵니다. 한두 해에 걸쳐 조 단위의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넥슨그룹의 캐시카우니까, 그리고 이 네오플이 매년 수천억 원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대여해서 NXC가 기재부의 물납 주식을 되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는 이 NXC 오너 일가가 낸 물납 주식에 대해서 NXC 회사가 자사주로 되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넥슨의 경우 지주회사가 비상장사고 또 이 물납 주식의 지분율이 경영권 관점에서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투자업계에서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4조 7천억 원으로 평가된 이 주식을 처분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넥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기재부는 이 주식을 다시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볼 만한 관전 포인트일 듯 하고요.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